안녕하세요. 아빠는 노무사TV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사무실에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노무 샀다면 먹고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공사업 공인노무사 도전이라는 영상을 찍어서 3부에 걸쳐서 올렸는데 그 관련해서 의외로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메일이나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노무사 따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것도 공부를 결정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지난 영상에서도 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무사 공부를 했던 이유는 현실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무사를 따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네 따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생각이시죠.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격을 하신다면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또는 노무법인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셔서 채용 노무사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채용 노무사 해서 계약을 하거나 파트너로 생활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실 텐데, 일단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할 건 없는 거죠. 노무사 합격의 목적이 채용이셨으니까 일단 노무사 업을 한다는 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채용을 하시게 되면 월급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채용을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개업을 목표로 하시고 업을 하는 거지, 또 하는 거죠. 또 파트너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자기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진 않았지만 채용을 하는 경우는 어차피 개업을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그 월급이 얼마인지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 내가 채용 생활을 하면 10년 해야겠다 그러면 노무사가 연봉을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겠지만 어차피 일을 배우려고 그 기간을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일을 좀 내가 목표로 하는 거에 좀 잘 배울 수 있는 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개업을 했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노무사의 처우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노무사 검색했더니 관련돼서 노무사님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노무사 연봉은 얼마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개업을 하셨을 때 어떨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밝히고 싶은 거는 이거 순수한 개인 의견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네가 현실을 그렇게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제가 하는 거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가 되시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저한테 항의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무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노무사 시장은 어때요? 먹고 살만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노무사 시장에 대해서 되게 궁금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사람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이.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을 좀 말씀드리면 결론은 블루오션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노무사분들도 많이 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노무사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다만 단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시장이에요. 애초에 완전히 뭐 레드오션이라서 가능성이 없는 시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노무사 이 시장이라는 거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좀 강화되겠죠. 뭐 지금도 제가 제 직업을 얘기하면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농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제 딸 아이들도 너희 아빠 뭐해? 그럼 노무사야? 그러면 근데 우리 딸도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농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전엔 더 심했죠. 지금은 그래도 노무사를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커지고 뭐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뭐 노동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있죠. 뭔가 바뀌게 되면 저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법이 개정되면 그만큼 시장은 확장되고 사업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분야별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주로 하는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예전에 선배님들 뭐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뭐 산재 같은 거로 해서 돈 되게 많이 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때나 그 이후에는 산재라는 게 웬만한 것들은 서비스가 국가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노무사를 찾는 수요도 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오는데 그 사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돌연사 같은 경우는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은데 그런 건만 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좀 손쉬웠던 건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뭐 산재 인정이 돼서 수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건들은 알아서들 하세요. 노무사 선임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었어요. 진짜 예전에는 그냥 엑스레이 사진 하나, 팔 부러지면 엑스레이 사진 딱 하나 찍어가지고 제출하면 산재 인정되면 수수료 엄청 많이 받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당연히 그런 건 없습니다. 또 강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요즘은 노무사님들 중에서 수험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되게 좋죠. 왜냐면 수험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좋아지는 거고요. 또 뭐 해고 사건이다. 요즘은 뭐 국선노무사가 생겨서 수요가 좀 적어지는 면도 있는데, 또 예전에는 뭐 부당해고 사건으로 가지 않는 건들도 근로자들이 뭐 무조건 또는 굉장히 자주 또는 이런 거 가지고도 사건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또 예민하게 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전반적인 사건 시장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문은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근로자들이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권리 구제를 정확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노무자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자문이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개요였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또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해요. 다만 어떤 분야가 내가 맞는지, 그 다음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뭔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시장 환경이 저한테 다가오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사건을 막 하겠다. 나는 해고 사건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해고 사건 시장 전반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나는 노무사업은 관심이 없고 나는 강의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내 수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무슨 분야를 하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전문가, 그래서 노무사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의 강점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보나 경험의 독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보의 독점이라든가 경험의 독점이라는 게 사실 뭐 네이버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 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정보가 많이 오픈됐죠. 그래서 독점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노무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기이겠죠.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사의 수요를 예전에는 알아서 찾아왔다면 지금은 알아서 찾아오는 건 없습니다. 내가 찾아오게 만들거나 찾아왔을 때 감동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확장을 해 나가야지 그냥 내가 노무사니까 그냥 간판 걸어 놓으면 되겠지?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사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먹고 사는 거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시장이 이런데 그러면 이 시장 환경에서 내가 잘 먹고 살고 싶다. 비전을 찾고 뭐 경제적으로 좀 독립을 하고 싶다. 노무사 따서 정말 먹고 살고 싶다. 잘 먹고 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캐리어입니다. 여기서 캐리어라는 건 그 사람이 거쳐온 백그라운드겠죠.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을 건설업에서 했었다. 근데 노무사를 땄다. 그러면 그분은 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건설업 베이스를 가지고 노무사업을 할 확률이 높고요.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맥도 있을 거고 그 분야를 잘 알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너무나 딱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었고 또 내가 그 시점에 그거를 딱 올라탔다. 그러면 갑자기 아주 단시간 동안 자리를 좀 빨리 잡으실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분이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을 좀 해봤느냐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회사 상대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게 되면 뭐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실무 경험이라든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노무법인에서 수습노무사 채용할 때 경력자를 회사 경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당장 만나서 사람 상대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막 학교만 졸업하고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부담이 없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우리 3040이 강점이 있는 겁니다. 캐리어가 있는 거는 일반 시험 합격하기는 어렵지만 합격하고 나면 그 캐리어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로 손해보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죠. 열심히 일할 의지. 나이에 반비례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의지가 막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고민해야 될 것들도 많고 주변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업무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하고 한 방향을 가지고 뭐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당연히 빨리 먹고 살게 되겠죠. 더 잘 많이 벌고 빨리 갈 수 있는 건데 그 의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노무사 합격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노무사 합격한다고 해서 다 열심히 살지는 않습니다. 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는 뭐 오늘 할 거 내일 하지 내일 할 거 모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천천히 하지 뭐 나 우리 오래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의지를 얼마나 발휘를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회사를 다녔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갖추고 계신 거니까 그럼 뭘 걱정합니까? 합격만 하시면 그 두 개만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을 좀 잘 만나야 됩니다. 뭐 개업을 할 때 노무법인이 2인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개업을 할 사람들, 뭐 독립재산제를 하든 공동체산제를 하든 어쨌든 사람을 좀 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준을 제가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거냐, 잘 맞는 사람, 인성이 나랑 맞는 사람, 성격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할 거냐,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인성을 중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르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래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어차피 1, 2년 하고 말 거 아니니까. 그렇다면 서로 배려심도 있고 양보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실력이야 뭐 크게 차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했었고요. 현재까지는 그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개업을 하시거나 파트너를 구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영업력이죠. 영업력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 고생을 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건 결국은 영업력이거든요. 어차피 노무사 1년 했는데 뭐 용량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겠죠. 근데 영업을 한다. 근데 캐리어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건설업을 했다. 그러면 그런 캐리어를 가지고 영업력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업력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위 이제 표현할 때 찍새, 딱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찍새는 영업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뭐 술을 마시든 뭐 아는 인맥을 찾아가든 뭐 어떻게 하든 일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고 딱새라는 게 있죠. 딱새는 그 가져온 일을 이제 처리하시는 일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업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 열심히 내가 가져간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나는 영업은 좀 자신이 없는데 뭐 서면을 쓴다거나 뭐 일을 처리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어쨌든 크게 보려면 뭐 딱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영업력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죠. 모든 구성원이든 뭐 다 찍새다. 또는 다 딱새다. 그러면 다 영업은 해가지고 온 일이 엉망이니까 확장이 안 되는 거고 딱새는 일 자체를 가져오시면 되니까 또 문제가 되겠죠. 영업력도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경제력도 저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제활동을 하면 제가 자리 잡는 동안 부담이 좀 덜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추진해 볼 수 있고 모험도 해볼 수 있고 사실 투자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을 빨리 뽑아서 열심히 같이 해본다거나 아니면 채용노무사를 뽑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걸 혼자 해야 되고 좀 확실한 거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좀 소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 속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좀 있다. 내가 원래 좀 부잣집 아들이다. 부잣집 딸이다. 그러면 사실 오픈하자마자 뭐 제일 좋은 사무실 얻고 사람들을 많이 얻어서 열심히 영업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죠.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다 비슷비슷하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 조금 마음 편안하게 조금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집중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보이는 거죠.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이템 선정이 있죠. 새로운 분야, 기존 분야, 타 분야와 협업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무사인데 전혀 새로운 분야를 하겠다. 이거는 되게 리스크가 크지만 리턴도 크겠죠. 그 다음에 기존 분야. 나는 뭐 산재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산재를 더 특화시켜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 분야와 협업하는 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편인데 타 분야.
노무사 말고 뭐 경영 컨설팅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세무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아이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일단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시장 상황은 일단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분야에 따라서 자기 뭐 어떤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고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상황은. 지금 상황이나 5년 전 상황이나 5년 후 상황이나 조금씩 달라지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캐리어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좋은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상공한테는 저는 합격이 어려워서 그렇지 합격을 하신다고 하면 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얻었던 그 경험들이 노무사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됐고요.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운이죠. 뭐 어차피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운이 중요하죠. 근데 운이야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냐? 저는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노무사를 하면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뭐 찍새도 얘기하고 딱새도 얘기하고 뭐 좋은 사람 얘기하고 실력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노무사를 따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뭐 5년이 흘렀다, 10년이 흐르면 대부분 한 50% 정도는 그 시간이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10년이든 5년이든 하면 거기서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쌓이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 생활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0%를 어떻게 채우냐,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 그건 이제 개인 역량이고, 의지고, 캐리어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영업력이 없냐, 이런 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래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래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일단 오래,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내가 100살까지 노무사 하겠다 그러면 말리지 않죠. 이거 되게 큰 거예요. 나는 일할 의지가 있는데 타의에 의해서 일을 못하면 되게 좌절하잖아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뭐 정년퇴직을 반강제로 임금 피크제 반강제로 들어가면 되게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일단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계속 누적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로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노력여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입이 늘어나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상공사원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벌 시간이 짧은 거 아니냐. 저는 그거는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막 노무사를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이 노력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유튜브 왜 하겠습니까? 더 오래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럼 저도 이것도 하나의 노력의 일환인 거잖아요. 이런 걸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니까 하는 거니까 노무사가 되셔도 이제 이런 식의 노력을 해보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빨리 하셔서 따라잡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순수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노무법인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노무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어떤 노무사님들 노무사 하면서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또 그걸로 또 노무사가 어떤 건지 또 유추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